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거듭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일단 무엇이든 시작하라입니다. 기사는 읽혀야 하고 책은 팔려야 합니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되는 글은 일기와 극비 문서밖에 없습니다. 전 책을 내기로 결심을 한 후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잖아요. 사실 저 혼자 뿌듯하다고 하는 일도 아니고요. 그때부터 저는 주변에 책을 낸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답변은 책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했습니다. 에세이책을 낸 유명인 선배는 정치인들이 유세를 하듯 행사장도 다니고 여기저기서 강연도 많이 해서 책을 팔아야 한다고 했고요. 성공한 기업인들의 비결을 분석한 책을 낸 친구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출판업계 관계자는 누구의 추천서를 받냐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추천서는 필요 없다, 오히려 유튜브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저자들의 파워가 무엇보다 세다는 것입니다. 어느 베스트셀러 저자는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서 주요 매대에 책이 잘 진열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다른 분은 그런 건 필요 없고 온라인 서점에 리뷰 개수가 많고 평점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린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 답은 없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자. 물론 과거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일명 베스트셀러 공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추천과 일간지 북섹션 기사 그리고 지상파 방송 소개, 대형 서점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이 결합되면 초반에는 대부분 베스트셀러로 진입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채널이 많아지고 이북과 오디오북 등 판매 경로가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책을 내서 성공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채널이 다양해진 만큼 성공 공식도 다양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다양한 것을 시도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출판업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업계일수록 이런 변화는 큰 영향을 받는데요. 이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 중 한 분이 나영석 PD시더라고요. 그는 2007년에 1박 2일로 성공한 후에 지금까지 삼시세끼, 꽃보다 할배, 윤식당 등 여러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신기한 건 정말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시도했다는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신서유기는 원래 인터넷 방송이었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는 아이슬란드 간 새끼라는 5분짜리 방송도 시도했고요. 2021년에는 유튜브에서 출장 15야라는 쇼폼 프로그램도 성공해 또다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이것저것 왜 다 해보냐고 여쭈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예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르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것이라고. 전 최근에 영화 부산행,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티빙 드라마 대지혜와 카카오 웹툰 게시록 등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연상훈 감독님도 만나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분도 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변화하는 시대에 뭐가 정답인지 몰라 최대한 다양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그런데 의외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나영석 PD님이나 연상훈 감독님처럼 이렇게 유연성이 뛰어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유연성 부족은 성공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약점 중 하나인데요. 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가만히 있어도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성공은 없지만 그렇다고 망신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선택의 기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 중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를 해서 얻는 피해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얻는 피해보다 더욱 민감하게 느낍니다. 이를 부작위 편향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펜실베이니아대 심리학자인 조너선 베런 실험으로 증명됐는데요. 그는 실험에 참가한 부모들에게 아이가 위험한 전염병에 걸리는 걸 막으려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접종을 하면 부작용으로 1만 명 중 5명이 사망을 하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만 명 중 10명이 사망한다는 통계를 알려주었는데요. 이런 조건에서 부모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통계를 보면 접종하지 않았을 때의 사망 확률이 접종했을 때보다 2배 높습니다. 그럼에도 실험 결과 대다수의 부모들은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접종 부작용이 감염 위험보다 더 위협적으로 큰 것을 느낀 것입니다. 왜 옛말에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놔두면 될 것을 굳이 건드려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옛말일 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은 트위터는 시간의 낭비라고 했었지요.
그러나 이는 그 말을 한 당시인 2011년에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금은 대기업 회장과 유명 스포츠 스타, 심지어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도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합니다. TV를 틀기만 하면 나오는 인기 연예인들도 개인 방송을 다 따로 챙기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태가 기본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소셜미디어를 하는 것이 제게 직접적으로 수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도 중단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노력들이 모여 스노우볼처럼 커지길 기대하면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